대통령 전쟁 중단 발표 딱 15분 전에 터진 1조 원에 수상한 베팅, 그리고 AI 시대에 금보다 귀해진 이것. 또 데이팅 앱이 한일 커플 열풍으로 영업이익 231% 대박을 터뜨린 진짜 이유까지. 네, 정말 흥미로운 이슈들이죠.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하루를 관통하는 핵심 인사이트만 쫙 뽑아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 스타일로 오늘 여러분만을 위한 깊이 있는 자료 분석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이 워낙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면의 원리를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그냥 훅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하나로 쭉 엮어보면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보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 그리고 평범한 개인들이 불합리한 비용을 우회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와, 자본과 개인의 궤적이 같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궤적부터 한번 짚어보죠. 국가 운명이 걸린 전쟁터에서 벌어진 엄청난 돈의 움직임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지켜보던 순간이었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이 발표가 나오기 불과 15분 전에 석유 선불 시장에서 단 2분 만에 약 7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펀더멘털 분석이나 시장 심리로는 진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거든요. 그쵸. 1조가 장난도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 알고리즘이 특정 속보에 반응해서 자동 매매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이번 건은 발표 이전에 대규모 자본이 움직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 시험지 정답을 미리 봤다는 거네요. 전형적인 내부 정보 유출, 그러니까 인사이더 트레이딩의 아주 강력한 정황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전통 금융시장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제가 자료 보니까 그 폴리마켓이라고 암호화폐 기반 예측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히 그 휴전 시점에 돈을 건 신규 계정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수억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와, 국가 최고 기밀인 안보 이슈가 시장에서는 그냥 타이밍 맞추는 거대한 도박판 판돈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전쟁 예측 시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죠. 백악관도 발칵 뒤집혀서 전 직원한테 기밀 이용한 금융거래 금지하라고 이메일 경고장 쫙 돌렸잖아요. 통상적인 교육이라고 손은 그었지만요. 사실 그 해명을 곧바로 믿을 시장 참여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상황이 왜 치명적이냐는 거예요. 왜 치명적이죠?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즉 시스템 자체의 무결성이 완전히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와, 이 게임로 진짜 불공정하다. 누군가 백미러 보면서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아,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런 거대한 전장의 공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보통 시장에 돈이 금으로 몰려야 하잖아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니까요. 네. 근데 이번엔 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증권가 리포트들 보면 일제히 금 대신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을 쓸어 담으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자꾸 구리를 닥터코퍼라고 부르던데 아니 무슨 구리가 경제학 박사학위라도 땄다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구리를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보거든요. 아, 진짜 박사 대우를 받는 거네요. 네네. 구리는 전력, 건설, 인프라 등등 산업 전반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글로벌 경제가 드디어 회복기에 접어들었구나.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구리 가격 폭등은 단순한 경제 회복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인공지능, 이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 AI가 전기를 막 엄청나게 먹어치운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그 챗 GPT에 질문 하나 던질 때 들어가는 전력이 일반 구글 검색의 거의 10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내내 냉각시키고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요. 상상만 해도 전기세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기를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실어 나르려면 기존보다 훨씬 두껍고 방대한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송전망의 핵심 소재가. 네, 바로 구리입니다. 와. 여기에 전기차 보급 이슈까지 딱 맞물리면서 구리는 말 그대로 미래 AI 산업을 뛰게 만드는 혈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 칠레나 이런 데서 구리를 막 더 캐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거기가 핵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수요는 이렇게 팽창하는데 공급은 완전히 꽉 막혀서 비탄력적이거든요. 꽉 막혔다고요? 광산이 없어졌나요? 전 세계 구리의 주요 산지인 칠레 광산들이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 지표면 근처에 있는 쉬운 구리는 다 캐냈고 이제는 땅을 훨씬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해요. 아, 그럼 파고 들어가는 만큼 채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새로운 광산을 탐사해서 환경평가 받고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10년이요? 그럼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알루미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련 과정에서 전기를 진짜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근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알루미늄 생산 단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죠. 와,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향후 10년간 꽉 막혀있는 완벽한 구조적 결함이네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왜 외면받은 걸까요? 자료 보니까 연준 의장의 매파적 성향 전망 때문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풀어주시죠. 중앙은행이 매파적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거군요. 네네. 여기서 금의 치명적인 단점이 튀어나오는데요. 금은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이자를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아, 은행에 돈 넣어두면 지금 이자가 쏠쏠한데 굳이 금을 들고 있을 기회비용이 안 나온다. 정확합니다. 결국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전쟁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딱 끝나는 순간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이자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AI라는 확실한 실물 인프라로 돈을 싹 옮겨버린 거죠. 자, 글로벌 자본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움직인다면 우리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은 어떨까요?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은 최근 연기금 행보 보시고 진짜 피카소 타셨을 텐데요. 네,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죠. 그 연기금이 4월 초에 단 열흘 만에 코스닥에서 무려 2,334억 원어치를 던졌어요. 이게 올해 1분기 석 달 내내 사들인 금액이 2,711억 원인데 그걸 열흘 만에 거의 다 토해낸 거잖아요. 수치만 보면 충격적이죠. 아니, 정부가 맨날 기관 투자자들한테 코스닥 투자 좀 하라 그러고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가동한다고 난린데 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로 도망을 치는 걸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부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배신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 뒤통수 치는 거 아닌가? 근데 펀드 매니저들의 아주 냉혹한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VAR, 그러니까 Value at Risk라고 하는 엄격한 최대 손실 예상액 한도를 두고 자금을 굴리거든요. 아,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 나면 무조건 팔아야 하는 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종목들을 쫙 분석해보면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같이 최근 개별 임상 이슈나 악재가 터져서 변동성이 극대화된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기업들이 가진 장기적인 기술력이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래프가 막 흔들리니까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쳐버렸다는 뜻인가요? 기계적이라는 표현이 좀 차갑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관의 생존 방식입니다. 와, 피도 눈물도 없네요.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개별 악재까지 터진 고위험 자산을 계속 들고 있는 건 애초에 그들의 운영 규정상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투자하라고 독려를 해도 펀드 매니저의 생명줄인 리스크 규정을 이길 순 없다. 네, 수익률과 리스크 방어 앞에서는 진짜 눈치조차 보지 않는 철저한 실리 추구죠. 그래도 다행인 건 연기금이 코스닥을 완전히 엑시트한 건 아니잖아요. 매도 폭탄을 던지는 와중에도 심텍이나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또 선별해서 쓸어 담았더라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연기금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한 겁니다. 재편이요? 어떻게 방향을 잡았나요? 반도체 기판이나 로봇같이 확실하게 실적 회복세가 보이거나 신성장 동력이 숫자로 딱 증명되는 기업들 쪽으로 자본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거죠. 아, 개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겠네요. 기관이 막 던진다고 싸졌네하고 덥석 받을 게 아니라 그 깐깐한 필터를 거치고도 살아남은 생존 종목들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펀더멘털을 파헤쳐야죠. 자,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얼음장같이 이성을 유지하는데요. 정작 이 시장에 안정감을 줘야 할 워싱턴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들 보면 아주 정반대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워싱턴은 그야말로 통제굴링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마가 진영 내부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나고 있잖아요. 외부의 적과 싸워도 모자랄 타이밍에 완전히 내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터커 칼슨이나 맥인 켈리 같은 초대형 우파 인플루언서들을 대놓고 저격했어요. 네, 패배자니 멍청이니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죠. 아니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란 강경 발언을 비판했다는 게 이유인데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거 완전 피아식별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현상을 단순히 유력 정치인이랑 유튜버들의 기싸움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나요? 마가 연합이라는 이 거대한 정치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는 비개입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이념이 깔려 있거든요. 아, 비개입주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돈과 우리 청년들의 피를 쓸데없는 해외 분쟁에 쏟지 말라. 이게 이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핵심 교리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막 전쟁할 것처럼 강경책을 쓰니까 지지층의 핵심 교리랑 정면으로 들이받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배신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본인이 그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건드려버린 셈이죠. 와, 팟캐스트 진행자나 인플루언서들이 메가 진영 묶어주는 엄청난 스피커들인데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게 무너지면 진짜 치명적이겠는데요. 정치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리스크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멜라니아 여사까지 등판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네, 정말 뜬금없는 타이밍이었죠. 이란 휴전 이슈로 겨우 국면 전환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백악관 생중계로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 그리고 길레인 맥스웰이랑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성명을 냈잖아요. 참모진들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완전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메일 주고받은 건 그냥 의례적 인사였다. 남편 소개한 적 없다. 해명은 했는데 제가 볼 땐 작은 주방에 불 난 거 끄겠다고 그 안에 수류탄 던진 격이거든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아니 대중들 머릿속에서 잊혀가던 그 앱스틴 스캔들을 영부인이 직접 무대 중앙으로 끌고 나온 거잖아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기획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결단인가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한테 이란 휴전이나 인플레이션 억제 같은 경제, 안보 안정을 막 어필해야 할 골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영부인 개인의 억울함 해소가 가장 중요한 선거 어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통제돼야 할 엘리트 정치 시스템이 진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코미디네요. 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한 결과죠. 자, 엘리트 권력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내부 다툼을 벌이는 동안 우리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념보다 훨씬 지독하게 현실적인 공정성 그리고 비용의 최소화를 쫓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삶의 생존 가치가 걸린 문제들이니까요. 그 구체적인 증거들 한번 볼게요. 우선 병역 문제. 그 유학이나 해외 취업 핑계로 병역 면제 연령이 38세까지 막 해외에서 버티던 꼼수가 드디어 막혔습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43세로 병역 종류를 45세로 올리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죠. 네,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 급감하는데 특정 계층만 쏙 빠져나가는 거 이거 대중들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청년 세대의 누적된 불공정 이슈를 입법부에서도 이제 심각하게 본 겁니다. 사회적 신뢰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니까요. 공정성만큼 대중을 짓누르는 또 다른 족쇄, 바로 가혹한 경제적 비용입니다. 요즘 한국 여성들 출산 필수 코스라는 산후조리원 비용. 와, 진짜 입이 똑 벌어집니다. 일반실도 평균 372만 원이고 강남 쪽 특실은 2주에 막 5천만 원을 넘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막 사친이 허영시민이 비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진짜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관점이시죠? 아니, 출산 직후 산모한테 조리원이 무슨 호캉스입니까? 몸은 다 망가졌고 신생아는 당장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한데 사실상 부모가 되기 위한 생존 훈련소 아닌가요? 진짜 중요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해외 외신들도 한국 산후조리원 취재하고 나서 이거 허영심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체계적인 산후케어 인프라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맞아요. 전문가들한테 모유수유하는 법, 응급처치 이런 거 배우는 필수 생존 공간이죠. 문제는 그 필수 인프라가 100% 민간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죠. 부모 되는 첫 관문부터 수천만 원 입장료를 내야 하면 누가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정부가 저출산에 수백조를 썼다면서 정작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병역법 개정이랑 이 산후조리원 이슈가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전망과 공정성이 붕괴될 때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을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대중은 아예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선택을 해버리죠. 새로운 선택. 와, 그 폭발적인 결과가 바로 다음 자료에 나오네요. 그 우회 전략이 극적으로 터진 곳, 한일 커플 매칭 전문 데이팅 앱 위피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31%나 폭증했다고 하죠. 네, 일본 진출하고 대박이 났어요. 2024년 한국 남성이랑 일본 여성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40%나 뛰어서 10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걸 그냥 뭐 국제결혼 유행이다, K 컨텐츠 덕분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퉁치면 핵심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국경 넘는 게 단순히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 로맨틱하게 봐줘서 이런 허영심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진입장벽 낮춰준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끌어낸 핵심 동력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용성입니다. 아, 실용성. 한국 사회는 아직도 결혼할 때 남성한테 신혼집, 여성한테 혼수라는 엄청난 비용을 암묵적으로 강요하잖아요. 네, 영끌에서 수억 원 대출받아야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일본 젊은 세대들은 월세방에서 소박하게 시작하고 생활비 절반씩 딱딱 나누는 아주 실용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하, 그 숨막히는 아파트 마련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이 한국 남성들을 움직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영역조차도 감당 불가능한 비용 앞에서는 철저히 실용주의로 재편되는 거예요. 대중은 이미 너무 비싸진 한국식 결혼 관습이라는 시장에서 엑시트해버린 겁니다. 그 데이팅 앱 하나가 시대의 경제적 갈증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네요. 오늘 우리가 추적한 퍼즐 조각들을 쭉 엮어보니까 진짜 소름 돋게 명확해집니다. 네, 그림이 완성되죠. 전쟁 끝나기 15분 전 1조 원을 움직인 자본의 은밀한 엑시트, 이자 안 주는 금벌이고 AI의 혈권인 불의로 발빠르게 갈아탄 스마트머니, 정부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코스닥에서 냉정하게 발뺀 연기금, 그리고 감정 싸움으로 지지층 교리를 부수는 정치인들 놔두고 숨막히는 비용 피해서 국경까지 넘어버린 대중들의 지독한 실용주의까지. 규모나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본질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불확실성하고 비용이 극대화된 시대에 거대한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결국 각자가 파국을 피하고 살아남으려고 가장 냉혹한 실리를 찾아서 기존 룰을 깨버리는 중인 거죠. 결혼의 지도를 아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아주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내 삶의 전통적인 상식들 중에서 철저한 경제 논리에 의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뒤집히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 한 번쯤 곰곰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